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66회차 MLS 총 7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이 점 유의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시내티의 힘은 에너지 레벨에서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상대를 몰아붙이는 운영도 꽤 자주 보여주는 편인데 이 상황에서도 수비적인 밸런스를 놓치지 않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1선에서 3선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팀의 세부적인 움직임과 에너지 레벨이 골고루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슈빌도 어느 정도 수비에서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파이브백도 서슴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내슈빌의 멀티 실점 기록 자체는 적은 편입니다. 문제는 공격에 참가하는 인원의 수가 고도이와 무크라트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팀적인 플레이를 바탕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신시내티와는 달리 결국 내슈빌의 공격적인 플레이에는 기복이 어느 정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매치에선 신시내티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홈에서는 상당히 상대를 몰아붙이는 경우도 자주 보이는 편인데 이 상황에서도 에너지 레벨과 간격 유지라는 장점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면서도 밸런스를 챙길 수 있는 전력입니다. 내슈빌도 파이브백까지 가동하는 상황에서는 수비력이 나쁘지 않은 편이기는 하나 결국 문제는 공격에서의 기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시내티의 승을 예상해봅니다. 오스틴의 수비력은 어느 정도 달리 봐야 한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대 실점 자체는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라인을 낮춘 상황에서 버티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결과값이 다른 모습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도 5골 실점이고 지난 매치에서도 3골이 넘는 기대 실점에도 결국 1실점으로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는 홈에서의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역습을 가면서 성과를 내는 식의 운영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볼 수 있습니다. 포틀랜드의 문제도 구조적인 수비에서의 난조입니다. 특히 공세를 위해서는 미드필더들과 수비진도 높게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틀랜드의 공세가 실패하는 상황에서는 광활한 뒷공간이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틴이 어느 정도 홈에서의 공세를 위해서 수비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돌격하는 상황에서도 기대 실점과 실제 실점의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이번 경기는 오버 양상에서 오스틴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어느 정도 수비적인 리스크를 감수하고 돌격하는 상황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레벨이 높은 홈에서의 득점력이나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사실 기대 실점이 높은 것에 비해서 실제 실점을 통제하는 데 오스틴이 어느 정도 능하고 포틀랜드의 공세가 실패하게 되면 역습 상황에서의 대응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휴스턴과 콜로라도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은 지공을 선보이는 편입니다. 하지만 휴스턴의 공세가 잘 통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결국 전개를 하는 역량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기대 득점 자체도 리그 하위 4팀 안에 들어갈 정도인데 공격진들은 이를 마이너스 2.5 수준의 효율로 보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득점력에 관한 오픈플레이에서의 기대는 적게 가져도 무방한 셈입니다. 콜로라도도 수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기복은 있는 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격 전개 자체는 휴스턴보다 더 낫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특히 기대 득점 자체가 리그 탑5 안에는 꾸준하게 들어가는 유형의 팀입니다. 콜로라도가 휴스턴을 상대로 한 골 정도로 실점을 커버하는 면모를 보여준다고 가정한다면 콜로라도의 공격성이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해봅니다. 이번 경기는 콜로라도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일단 공격에서의 퀄리티 차이를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스턴의 지공이 아주 잘 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에 반해서 콜로라도의 공세는 상당히 스루패스 질이 괜찮다는 평입니다. 콜로라도 수비가 기복이 없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한 골 아래로 실점을 통제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캔자스 시티는 밸런스를 다소 신경 쓰지 않고 공격적으로 가는 성향이 홈에서 보이는 편입니다. 현재 로드리게스와 월터 두 중원 핵심이 없는 상황인데 이 양상이 팀의 전반적인 경기력에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톱의 기량 자체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편이고 특히 밴쿠버의 성향을 생각한다면 라인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특효약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밴쿠버의 최근 득점력은 최악이라 볼 수 있습니다. 5경기에서 2골만 기록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밴쿠버의 2골이 모두 PK로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경우에는 그대로 경기가 기울면서 공격수들의 고립 문제가 상당히 심해지는 편입니다. 앞서 캔자스시티가 라인을 올리고 승부를 하는 것이 특효라는 판단은 이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캔자스시티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라인을 어느 정도 홈에서는 끌어올리고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 밸런스가 다소 걱정되기는 하지만 주도권을 잡힌 상황에서는 밴쿠버의 공격성이 상당히 하락하는 경우가 잦은 편입니다.
이를 감안하게 된다면 캔자스 시티가 홈에서 과감하게 돌격하는 것에 대한 논리가 빈약하지는 않은 셈입니다. 댈러스가 상성에서 갤럭시에게 아주 좋은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댈러스가 웅크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 양상에서 지공 성향이 강한 갤럭시도 득점력에서 부진한 흐름을 자주 가져가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갤럭시가 지공 상황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컨트롤하는 모습은 자주 보여주는 편입니다. 안정적인 운영은 가능하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댈러스는 올 시즌 상당히 신중하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벨라스코와 페레이라가 모두 없는 상황이기도 해서 일단 웅크리면서 신승 양상을 만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댈러스가 수비 상황에서의 에너지 레벨 소모는 상당한 편이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힘을 못 쓰는 편입니다. 현재 원정에서의 승리는 없습니다. 이번 경기는 언더 양상과 갤럭시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주도권을 잡는 쪽이 홈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댈러스가 웅크리는 상황에서는 갤럭시도 수비 돌파를 좀 어려워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골 싸움에서의 유리함과 댈러스가 원정에서의 에너지 레벨 소모 문제는 꽤 심각한 편입니다. 시애틀의 공격은 몰라도 수비적으로는 흠을 잡을 것이 아주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격력은 3-5-2 포메이션으로 가면서 극도의 보수성을 띠는 경우도 있어서 100% 신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술적인 움직임이나 인원들이 빠진 상황에서도 이를 커버하는 능력에서 상당히 훌륭한 면모를 보여주는 편입니다. 일단 신승 양상을 만드는 것으로 홈에서는 꽤 이익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트레이크의 공격력은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다만 시애틀 홈에서는 상대의 강한 수비에 막혀서 고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잦은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베라가 돌아오면서 센터백 뎁스가 충족되었음에도 다실점이 자주 나오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일단 공격과 수비 모두 이 매치에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전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애틀이 할 만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전술 이행으로 홈에서 보여주는 능력치에서의 고평가는 해줄 수 있는 전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트레이크의 최근 기복이나 시애틀 홈에서의 성적도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솔트레이크의 골 기록이 시애틀의 수비력에 막히는 경우가 잦은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홈에서 상당히 훌륭한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레벨이 높은 편이고 공격성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마냥 속공에 의존하는 편은 아닌데 지난 시즌에는 지공으로 상대를 올가매는 운영도 했던 전력입니다. 따라서 공격과 수비의 전환이 빠르지만 그 중에서도 정교함을 챙길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겠습니다. 미네소타의 플레이는 원정에서 제법 안정세를 띠려고 하는 편입니다. 3백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상대의 돌진을 막아세우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만 로스앤젤레스가 정확성 있게 미드필더를 활용하는 플레이가 안 되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미네소타가 로스앤젤레스의 압박에 당하면 세트피스에서의 힘 말고는 그다지 신뢰할 수 있는 공격 시퀀스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로스앤젤레스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공수 전환이 빨라서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레벨이 좋은 홈에서 강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공 성향을 띄었던 팀답게 상대의 잠그는 플레이를 상대할 만한 정확도가 없는 팀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네소타가 어느 정도 세트피스나 보수적인 움직임에서의 기능은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로스앤젤레스의 홈 강세가 뚜렷해 보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